조국 정당이 아무리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입시 비리 의혹에 가장 영향을 받는 20대들, 대학생들에게는 인기가 없나 봅니다. 1%. 18세에서 29세는 1%가 나왔습니다. 50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하는군요. 40, 50대가 여전히 조국 대표를 가장 많이 지지한다. 24, 28%. 20대는 1%. 자, 그런데 비례대표 투표 의사를 묻는 이 지지율에서 20대가 1%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조국 후보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20대가)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20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안 찍는 거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몰라봤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가르침까지 줬는데요. 최병천 소장님, 네. 제가 모교에서 요즘 20대 청년들을 강의합니다. 가르친다는 표현도 맞긴 합니다만 같이 여러 가지 저널리즘적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만난 제 제자들은 절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르치는 제 제자들은 절대 조국 사태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제자들도 아닌데 조 전 장관 저렇게 해석하네요. 지금 재밌는 게 저건데요. 지난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참패를 했던 선거가 있고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선거가 있어요. 민주당이 참패를 했던 대표적인 선거는 2006년, 7년, 8년에 이 선거들이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선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이라는 세 개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되게 큰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참패했던 선거와 민주당이 압승했던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을 뭐가 보면 하나는 투표율이 오르고 두 번째로는 재밌는 거는 20대, 30대 투표율이 전체 평균 투표율의 1.5배 가까이로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실망한 많은 민주당 지지층들, 특히 이제 40, 50대 유권자와 호남 유권자들이 대거 조국혁신당으로 이재명 대표 해도 너무하네 해가지고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실은 민주당이 그것만으로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조국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차분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는 결국 보면 20대, 30대가 희망을 느끼면서 나도 뭔가 지지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러나올 때 이겼던 거지 뭔가 좀 이렇게 지금 근데 이런 방식이 과연 20대, 30대의 마음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20대들을 향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정치 참여 위해서 좀 노력 좀 해야지 라고 일종의 훈계를 한 조국 대표. 그러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청년을 싸잡아 정치 무관심층으로 호도하는 혐오 발언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한 청년의 기대를 다시 무너뜨린 조국 대표의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규 차관님, 20대들이 왜 날 지지하지 않을까를 바라볼 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라고 치부하는 반응이 있고 내가 20대들한테 민심을 잃었구나 라고 자성하는 반응이 있는데 조 대표는 역시나 치부하는 쪽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좋은 얘기, 거룩한 얘기 하지만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그 취사 선택을 본인한테 좋은 쪽으로 하는 기준이 딱 잡힌 거죠. 누가 뭐래도 20대가 조국의 저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조국 일가가 보여준 입시에서의 불공정 행태 그리고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말과 주장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나온 이중적인 인격에 대한 그 배신감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20대를 조금 무시하는 얘기죠. 내가 20대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이럴 것 같아요. 당신 똑바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할 것 같아요. 예, 박성규 전 차관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